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짤막짤막하게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사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틈틈이 제가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어느 곳은 있죠. 집합 건물이 해서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이 이번이 이제 최초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게 보면은 관리위원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시고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어 우리 민법에 민법 사항에 보면 특별법으로서 상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법하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법입니다.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법에 있는 여러분들 이사회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것 타고 우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하고 자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혼돈을 가지고 이렇게 상법에 있는 내용을 유추 적용해 가지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는 건물 보존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질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회장님들께서나 사장님들께서는 아마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유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법에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법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관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경계를 딱 설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단 처음으로 최초로 조직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또 질문사항들 중에 전국 각지에서 과거에 한 4년 전에 관리단 집회를 해서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를 선출을 했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관리 규약이 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동의를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리 규약이 존재해야만이 적법하게 존재해야만 관리위원회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관리위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해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인은 제대로 과반 이상 동의받았으니까 선출이 됐죠. 그럼 그때 당시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았던 관리위원회는 일종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가 아닌 여러분들 과반 이상 동의를 받은 총회에서 과반 이상 여러분들 동의를 받은 대표위원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관리위원회라는 대표위원회에서 뭐 관리업체 선정이라든지 각종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부분까지 다시 말해서 건물 보존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관리위원회 다시 말해 대표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건에다가 넣어서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유예한 겁니다. 아셨죠? 유예한 거라고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가 아닐 뿐인 거죠. 어떤 상황인 줄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표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총회를 해서 해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주차 관리 가지고 또 좀 문제가 많죠. 주차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 부분에서는 갑자기 주차비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뭐 한 500원씩 이렇게 받다가 한 시간에 지금 뭐 700원 이렇게 200원씩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주차 관리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관리 규약이 그때 당시에 75% 이상으로 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적법한 관리 규약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 규약 안에 주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에서 그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건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반해서 만약에 관리규약이 적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적법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게 관리규약 자체가 지금 75% 동의를 안 받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면 그 주차 관리 부분 있죠. 주차 관리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해서 과반 이상 그 동의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건물의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되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보면 그 관리단 집회에서 안건에 관리인에게 그 건물 관리에 대해서도 위임권을 다 주게 됐을 때는 그거는 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가지고 주차 관리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관리비 상세 내역서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마 저번 주인가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약간 법률 조항에, 조항이 아마 약간 잘못된 것보다 그 조항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한 칸 띄우고 시행령에가 클릭을 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제 23조를 보십시오. 23조. 그 23조에 그 관리비에 대한 상세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항목들이 다 그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가 바로 관리비 상세 내역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뭐냐면 그 관리비가 그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3개월 이상 밀리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그 최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관리비가 그 내지 않고 이러면 그러면 그 어쩔 수 없이 앉아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관리소장님들은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 나오면,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을 때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기본입니다. 왜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우느냐면, 거기에 그 집합 건물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그 지급 명령 신청으로 해서 결정을 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임대인이 왜 임차인한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안 했냐, 그가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사무소가 잘못한 거거든요. 선관주의 의무로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무슨 상황인 줄은 아시겠죠? 그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뭐든지 그 여러분들 뭐 어떤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하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말씀하세요. 문제 그거 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그 관리 업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인데 그런 질문도 하시던데 직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필요 없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력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소유자 입점주분들 재산권과 영업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공개적,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께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거는 근로기준법에 좀 맞추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사무소에 그 커피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 음료수라든지 조금 약간 비치해 놔놨고요. 음, 그리고 직원분들 연차, 휴가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차 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처럼 이렇게 바쁜 상황, 그렇게 크게 바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소유주하고 입점주 분들끼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업체나 그 관리 직원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요. 특히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는 더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될 거는 그 관리 업체를 너무 두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는 직원들을 두둔하면서 어 그 실질적으로 건물 보존 관리는 잘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그렇게 해 버리면 두둔하고 이래 버리면 좀 이상하거든요. 꼬라지가 이상하다고요.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여러분 계모임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적인 그 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사적인 모임처럼 해 가지고 관리위원회 있는 위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어 법률에 위반해 가고 있는데 그럼 관리인이나 그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해 줘야 되고 관리인이 잘못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뭔가요? 건물 보존 관리의 기준. 기준은 법률입니다, 법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건물도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소유주 입점주분들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법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딱 가져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임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별 싸움을 할 것이 없는데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가끔 보면은 그 기준을 몰라요, 기준. 응? 법률에 딱 기준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경험치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 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래 되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여러분 투명한 관리 이와 보존 그리고 소유주 입점주 분들에게 또 서로 신뢰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들 하루 보내시고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